안녕하세요. 그동안 대북전단을 꾸준히 보내오던 단체에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고 있죠. 이 단체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. 네, 일단 공식 발표가 예고됐죠. 그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는 7월 8일에요. 경기도 파주시랑 같이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. 여기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힐 예정이라는 거죠. 아, 파주시랑 같이요? 그게 좀 눈에 띄네요. 네, 그렇죠. 파주시가 함께 나선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김경일 파주시장이 그 자리에서 다른 단체들한테도 좀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거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한 단체의 중단 선언 그 이상으로 좀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이 단체가 작년부터 활동을 꽤 늘려왔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는 걸 보면 그 배경에 뭔가 좀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?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어떤 압박들이 있었을까요? 이게 뭐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.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규조가 확 달라졌다는 점이에요. 예방하고 또 사후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요. 경찰이나 관계 당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포 현장 단속하고 또 관련자들 추적해서 검거하고 이런 실질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진 거죠. 법적인 조치도 실제로 있었고요. 자료 보니까 구민주권당이라는 곳에서 지난 6월에요. 최성룡 대표를 고발했더라고요. 혐의가 여러 개던데요. 뭐 외환 유치죄, 재난안전기본법 위반. 네네. 항공안전법에다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까지, 그러니까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단속 의지도 강해졌고 또 법적 조치도 현실화되고 거기에 시민들까지 직접 반대하고 나서고.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활동 중단이라는 결정이 이르게 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이 단체 하나가 멈췄다고 해서 대북전단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. 아, 물론이죠. 그 박상학 씨가 이끄는 자유북한 운동연합이라던가 또 동생 박정호 씨가 하는 큰쌤 같은 것들, 이런 주요 단체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상황이에요. 네,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근데 또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긴 것 같아요. 아, 그 미국인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최근에 인천 강화도에서 미국 국적자들이 뭐 쌀이랑 1달러 지폐, 성경 이런 거 페트병에 넣어가지고요. 한 1,300개 정도를 몰래 북으로 보내려다가 해양경찰에 잡혔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사건이 있었죠. 이게 참 뜻밖의 일인데. 만약에 이제 한국 내 단체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면 오히려 이런 외부 세력, 특히 자료에서는 뭐 극우 성향 미국인들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.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? 예측도 어렵고요. 그렇죠.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정부하고 관계 당국이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 개별 단체 활동 막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예 어떤 개인이나 세력이든 전단 살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. 그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한다.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. 시도조차 못하게. 그만큼 이 문제를 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보입니다.